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환경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성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솔루션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할 얘기는 러닝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닝을 잘하기 위한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구성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어쩌다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일단 일요일 5월 31일 오후거든요. 제가 오늘 내내 자다 깨다 하다가 이제서야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출장을 가서 오늘 아침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무려 6박 8일간 다녀오면서 태국을 다녀왔거든요. 태국 출장을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일주일을 지내다 보니까 가서 러닝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환경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러닝을 자주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려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러닝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출장을 예전부터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출장 가면은 러닝을 가서 해야지 하고 러닝화를 준비를 해갔거든요. 근데 물론 출장이다 보니까 짐이 많아서 제 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오래도록 신었던 온러닝 클라우드 몬스터, 그 이제 마일리지가 750이 넘었는데 일상화로도 신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그걸 아예 신고 갔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걸 신기도 하고 러닝을 할 때도 신어야겠다 했는데, 일단 도착을 했죠. 일요일 아침에 가서 딱 오후 한 2시 이때쯤에 공항에서 나왔는데,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이건 잘못 생각했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딱 나오는 순간 습식 사우나 들어간 것처럼 정말 습하고 덥더라고요. 그래서 온도가 30도 후반대였고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러닝을 진짜 할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첫날이다 보니까 잠깐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러닝을 할까 했는데 도저히 나가서 할 수는 없었고, 호텔에 트레드밀, 그 러닝머신이 있어서 거기 가서 뛰었거든요. 여기서 1시간 딱 10km 뛰고서 이제 저녁에 다 같이 식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10km는 전혀 뛰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한 번 야외에서 아침에 7시경에 나가서 주변에 공원이 있어서 4km 뛴 게 다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4km밖에 안 뛴 이유가, 물론 일정이 타이트하고 힘들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도 맞지만 너무 더워서 습하고 너무 금방 지치더라고요. 아침 7시였는데도 30도는 거뜬하게 넘고, 그리고 이미 습한 환경이어서 도저히 뛸 수가 없었고,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좀 돌아다녀 보니까 그 현지인 분들, 러닝 하시는 분들도 딱 러닝화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그때가 저녁이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비로소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뛰었던 공원 근처에 이렇게 나오시는 걸 봤는데, 보면서 도저히 여기서는 대낮에 이렇게 해가 있을 때 뛸 수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날이 가다가 보니까 더 더워져서 지금도 나가서 뛰긴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근데도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게 더운 건 아니니까 비교적 좀 더 서늘한 날씨가 더 많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러닝하기가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에 또 잠시 여유가 생겨서 공항 가기 직전에 시암 아이콘 시암인가? 거기 가장 큰 쇼핑몰을 갔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그 나이키도 있고 온도 있고 아디다스 있고 해서 다 구경을 해봤는데, 러닝화가 정말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알파플라이가 거의 50만 원 돈에 육박을 했어서, 물론 그 쇼핑몰이 좀 비싸고 가장 좋은 쇼핑몰이라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할인해도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쇼핑몰에서 그래도 정가로는 30만 원 초반 중반 이렇게 찍히는데 10만 원이 더 비싼 수준인데, 그래서 이 좋은 러닝화를 사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별 소득의 차이도 있긴 한데 그 부담이 더 크실 수 있잖아요. 이건 그냥 차별이 아니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좀 더 러닝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일단 우리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실 테니까, 한국에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러닝을 하기에 수월한 환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우리나라보다 더 시원하고 더 건조하고 덜 습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러닝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름에도 해를 피하면은 러닝을 할 수 있고, 여름도 잠깐 버티면 지나가니까, 잠깐이 아닌가? 그래도 아무튼 버티면 지나가다 보니까 러닝을 하기에 뭐 나쁘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저는 한강에서 뛰기 때문에 한강 보행로가 좋다는 걸 많이 알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공원 같은 것들도 많이 조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러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물론 어떤 게시물에선 러닝도 부르주아 스포츠다, 누구는 한강에서 뛰는데 누구는 들개 피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농담 섞인, 함부로 농담 섞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나? 아무튼 그런 글을 봤는데, 물론 그런 환경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우리 동네는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그건 예외일 수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러닝하기 환경도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트레일 러닝도 많이 하잖아요. 트레일 러닝, 산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산세가 너무 험하거나 너무 만만하거나 이런 거 없이 딱 할 수 있을 정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레일 러닝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딜 가나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길도 깨끗한 편이기도 하고, 유럽만 가더라도 그냥 도로 인도 같은 데가 엄청 울퉁불퉁하잖아요. 거기 뛰려면 발목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전에 유럽 가봤을 때는 러닝을 안 할 때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에 거기 러닝한다 하면은 힘들 것 같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인도도 잘 해놓는 편인 것 같고, 보행로도 잘 해놓은 편인 것 같아서 이런적으로 주변 환경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닝화 얘기를 아까 해서 그런데, 러닝화 가격으로 보면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원산지 일본만 하더라도 아식스 같은 인기 러닝화를 더 접하기 쉽기도 할 테고, 뭐 예전에 온이 한국에 매장을 내기 전에는 외국 가서 직접 구매를 해오고 했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온 공홈에서 구매했을 때 홍콩에서 배송이 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매장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들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전문 편집샵들도 많아져서 러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이런 환경 때문에 러닝이 유행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러닝이 유행이다 보니까 더 환경이 좋아지는 걸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상호 보완적으로 좋아지는 거 보면서 지리적인 환경이나 그리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러닝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대다수는 비슷하게 러닝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차가 다 발생을 하겠죠.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직업에 따라 러닝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사무직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매일 정규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일관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야근도 비교적 적은 편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대 근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일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야근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러닝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올해 들어서 해외 출장을 2번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가서 러닝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당찬 포부와 다르게 현실은 그러지 못해서 러닝을 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저는 이 출장 기간만 피하면은 비교적 할 수 있지만, 출장 가서 느낀 거는 이게 환경이 내가 처한 개인의 환경도 러닝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호텔에 돌아오면 저녁이고 말해가지고, 저녁이면 또 식사를 해야 되니까 늦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다들 오늘 같이 출장 간 사람들이 힘드니까 오늘 고생했는데 맥주나 한잔 하자 해서 맥주를 7일 내내 마시는 바람에 러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했다는, 야외 러닝 한 번 했다는 그때도 환경도 너무 덥고 힘들기도 했지만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그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 러닝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나가서 하는 게 모두 다 리스펙을 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 일반적인 정규 근무 시간을 갖는 사람임에도 여기서도 운동을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느끼기에
정말 러닝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안 할 수 있는데 나가서 한다는 거에 스스로 또 다시 한번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못 하겠네요. 오늘 러닝을 딱 돌아와서 해야지 했는데 어제 밤 11시 반 현지 시간으로 11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아침에 도착하니까 한국 시간으로 6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시차가 2시간이라서 비행 시간이 한 5시간 됐는데 이렇게 이코노미 좌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꾸벅꾸벅 하면서 4시간 자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골골대면서 지하철 타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짐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한 3시간을 내일이 자다 깨다 하고 있어서 오늘만큼은 못하겠네요. 이건 사담이었고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지리적인 환경 그거에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개인의 환경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이게 말했던 직업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이제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직업 말고 개인의 인생사에 따른 환경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러닝을 이렇게 할 시간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혼자 할 때는 되게 쉽게 매번 나가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뭐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서 쉽게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러닝을 하기가 정말 힘들겠다라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댓글에 달아주신 분도 이제부터는 유부남으로서의 어려움을 직면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출장 가신 분들도 다 웬만하면 자녀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분은 오늘 키즈카페 예약을 했었다고 해서 그거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해서 연기했다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은 이제 돌아가면 육아해야 된다 한 3시간 놀아주면 애기 잠들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정말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와서 짐 정리하고 늘어져라 잤는데 육아를 하고 그러면은 내일도 힘들어서 퇴근하면은 육아하고 하면은 러닝하기 힘들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개인의 그 환경도 참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육아를 하게 되고 아버지가 될 텐데 그러면은 그 시간을 쪼개서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육아해야 되고 그럼 뛰러 나갈 시간 없고 잠깐 뛰고 싶으면 어떻게 시간을 잘 짬내서 해야 될 테고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지금이 그냥 저는 러닝하기 편한 상태인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채널 러닝크루 박사님 거기 채널에도 올라왔는데 유부남이 살아남는 방법 뭐 이런 거 보니까 와이프랑 시간 조율을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재밌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앞으로 인생 사이클에 따라서 또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육아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투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러닝보다 중요한 게 개인의 삶이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못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러닝화를 제가 자주 리뷰를 하다 보니까 장비 사고 러닝화 사고 하는 것도 그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은 이게 욕심이라서 없어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최소한의 운동화조차 마련을 하기 어렵다면 러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이렇게 러닝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 같다 라는 걸 약간 이상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서 발전시켜 가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 오는데 한 4시간 자고 나서 깨고 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리뷰 같은 거 올리면 많은 분들이 본인들도 다 이거 장비 욕심인 거 아시잖아요. 알고 그런데도 더 갖고 싶다 이런 말 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어느 정도 여유도 필요한 건 맞고 여유를 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열정이 있으시니까 하는 거겠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짬내서 하려고 하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환경에 대한 정리를 한번 나름대로 해봤고 생각 정리한 걸 말씀을 드려봤고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환경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성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솔루션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아닐 수도 있어요. 태클 걸지 말기. 첫 번째 스텝은 좀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러닝에 대해서 이게 환경에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지리적인 환경, 뭐 직업적인 환경, 개인사적인 환경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도 러닝을 하러 나갈 때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러닝 장비 같은 것들도 제대로 범주화가 안 돼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지, 막 옷 뭐 있지, 러닝 신발 어디 있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흩뿌려져 있고 하면은 당장 러닝하러 나가는 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 장비 챙기고 하는 게 어디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은 그나마 좀 덜한데, 되게 마음을 먹고 나가야 한다면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옷방이 있고 안방이 있는데, 안방의 장에 제가 평소에 입는 옷들을 다 넣어놓고, 안방에는 뭐 외출을 한다거나 출근을 할 때의 옷들이 다 있는데, 운동복들은 따로 한 군데 모아놨어요. 그 와이프가 쓰는 옷방의 한쪽이 제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서랍에 러닝복이 다 들어가 있고, 러닝 양말, 러닝 장비를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빨면은 러닝복을 물론 다 따로, 운동복을 따로 빨지만 뭐 가끔 이렇게 한 번에 빨게 되면 일반 양말이랑 러닝 양말도 따로 구분을 해서 옮겨 놓는 거죠. 그리고 복장도 같은 반팔티로 여기는 게 아니라 러닝용은 아예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러닝을 할 때 일어나면은 제가 와이프보다 먼저 일어나니까 안방에서 나와서 안방 그냥 문 닫고 아예 다른 방에 옷, 그 운동복 코너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다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탁탁탁탁 이게 저절로 몸이 가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글라스도 같은 방에 있다 보니까 선크림은 화장실에 있지만 선크림 딱, 선글라스 딱, 복장 딱, 신발 딱 하고 나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을 더는 방법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러닝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러닝 실력이 다시 올라오게끔 꾸준히 할 때 생각한 게, 러닝을 안 하다가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저는 그래도 오래도록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인데도 잠깐 그 마음이 해이해졌다가 붙잡는 게 힘들더라고요. 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그래도 구성을 하면서 이사 와서 구성을 한 거니까, 그러면서 좀 더 금방 다시 루틴화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을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옷장에 옷을 그냥 한 번에 다른 거랑 놓지 마시고, 그 러닝복, 그 러닝 장비 이런 것들을 모아서 두시면은 그래도 좀 나갈 때 덜 부담스럽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 야근하고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많고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러닝할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사실 시간 짜투리를 최대한 내는 수밖에 없죠. 사실 출퇴근할 때 뛴다거나 하면은 더 좋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뛰시는 분이 그 심진석 씨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로 이슈가 됐었고, 보면서 참 그런 성실함, 그런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훨씬 편안한 환경인데도 그렇게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더 시간이 안 난다면 퇴근할 때 러닝복을 챙겨가서 갈아입고 뛰고 이런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정도로 가벼운 유산소를 보충한다 느낌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러닝할 시간이 없다면은 그렇게 출퇴근할 때 러닝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말했나요? 죄송합니다. 쉽게 말한 김에 좀 더 뻔뻔하게 말하자면, 러닝을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뛰러 가서 회사 근처 헬스장 끊고 거기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도 거기서 러닝복으로 갈아입고 헬스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뛰어오는 겁니다. 그럼 유산소 시간 따로, 근력 운동 시간 따로 해서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못하면서 말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방지게 말해봤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말로 열정을 다해야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루틴을 정하는 겁니다. 확실히 이거는 모든 습관에 동일한 거잖아요. 가령 월수금은 러닝이다 하면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핑계 최대한 대지 않고, 하기로 했으면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그나마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환경이랑 다른 얘기인가? 대본을 급하게 키워드 위주로 쓰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하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 개인적인 환경을 만들 때 이게 오늘 시간 나면 해야지 이러지 말고,
이 최대한 나의 시간을 미리 계산을 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가능한 시간이다라고 미리 정해놓는다면 그거를 계속해서 지키는 연습을 해서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지리적인 환경을 얘기했으니까 생각이 든 건데, 만약에 여름에는 뭐 일이 더 많을 수 있고 성수기가 뭐 업무상 그럴 수 있고 일이 언제 시즌에 따라 많을 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게 마이크로하게 하루하루의 루틴을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기간으로 정한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방금 막 생각이 드네요. 여름에는 뭐 내가 운동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때는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자투리 시간에만 운동을 한다. 하지만 겨울에는 시간이 더 많다 하면은 그때 밀린 훈련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직업적으로 러닝 환경에 그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 학생이 아니시고 업무를 하시는 자영업자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을 하실 테니까, 그래서 직업에 따라 어떤 직업이 러닝에 유리하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이슈되는 게 초등학교 교사 아니면 군인 이런 분들 러닝하기 좋다 하는데,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했던 환경을 만들고 루틴을 만들고 하시기에 좀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 컨트롤하기 어렵죠. 그냥 이거는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얘기 했는데 돌아가서 환경을 만드는 다음을 만들자면, 개인적인 환경을 컨트롤할 때 이 주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가 문제라면은 배우자와 함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러닝을 하겠다라고 확실히 정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들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육아를 하게 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하고 오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더 큰 육아의 부담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 때 그런 루틴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경보다도 나의 의지가 문제라면은 주변 사람이랑 같이 러닝을 시작하는 거죠. 뭐 러닝 크루에 들어간다든가 러닝을 하는 파트너를 만든다든가 하면은 이게 내가 데일리 루틴에서 러닝을 하러 가기가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고 힘들더라도 그거를 경감시키고 쉽게 임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혼자서 뭘 하기 어려워 하면은 러닝 크루하고 러닝 여러 사람들이랑 하고 친구들이랑 하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혼자 뛰는 게 더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혼자 뛰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러닝과 환경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러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생각이 든 것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러닝을 할 때 기록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스마트워치로 개인의 기록을 보는 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환경을 이제 새롭게 구축을 한다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러닝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 다른 한켠에 드는 생각은, 확실히 요새 대회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러닝에 대한 접근성이 참 좋아져서 쉽게 하기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상반기에 나가는 대회도 없고 하반기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하반기 막 접수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대회가 또 크고 작은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입문하시기에도 참 좋은데, 제가 얘기했던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참고를 하셔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각자의 상황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게을러서 못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개인이 처한 상황에도 러닝을 꾸준히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한다거나 이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기특하다는 셀프 칭찬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솔직히 쉴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달에 170km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다음 달에는 6월 달에는 그래도 뭐 해외 여행이나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들 없으니까 최대한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70km 뛴 거 200을 못 채워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출장을 가서도 그 와중에 러닝을 조금이라도 했다라는 거에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해주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유용한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러닝의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이나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